TV를 틀어도 광고, 길가를 둘러봐도 광고, 유튜브를 틀어도 광고. 우리는 수많은 광고와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리뷰해드릴 책은 광고 천재 이재석입니다. 이재석님은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의대를 나온 형과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사촌들 사이에서 미운 털이 박힌 채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넌 나중에 어떡할래? 너만 성적이 그 모양이니? 이런 소리만을 들으니 공부에 점점 더 흥미를 잃게 됩니다. 또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에게 구박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이분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삶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은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이죠. 그림만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이용해 화가들은 자신의 신념과 꿈, 그리고 감정을 그림 속에 담아내어 사람들이 화가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 한쪽이 답답할 때 그림은 꼭 잘 그려야 해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번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정돈되는 마법 같은 힘, 이런 힘에 이끌려 이지성님은 다양한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주로 벌거벗은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 간의 스캔들 이야기 등을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만화를 그려내죠. 마치 지금의 웹툰 작가처럼 매주 신작을 발표하고 반 아이들이 모두 돌려 읽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 도중 만화를 그리고 있다가 운이 없게도 담임 선생님께 뒤통수를 얻어맞고 교무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싸대기 맞을 각오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너 미술에 재주가 있다. 미대 가면 어때? 미대? 괜찮은데? 가볼까? 라는 생각을 품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미술학원에 등록하여 정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힘입어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하여 4.5점 만점에 4.47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죠. 자, 이제 졸업을 했으니 취직을 해야겠죠. 그 시대에도 스펙이 아주 중요했는지 모든 회사들은 스펙 없는 이재석 씨를 탈락시켜버립니다. 실력도 보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서 뉴욕의 광고회사에 취직해 세계 최고의 광고쟁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게 되죠. 드디어 그는 단돈 $500를 가지고 School of Visual Art에 입학하기 위하여 뉴욕으로 떠납니다. 이곳에서 안셀모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이 선생님은 학생들의 과제를 보면 3초 내에 정말 짧은 평가를 내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내 작품이 선생님께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 중학교만 해도 하루 종일 과제를 가져 하는데 대학교는 오죽할까요? 이분 역시 캐비닛을 아이디어로 꽉 채울 만큼 과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입에서 돌아오는 것은 다시 하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쨍한 파랑색 하늘을 배경 삼아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시커먼 연기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이분은 뜬금없이 총을 떠올립니다. 이때 찍은 사진은 이런 기발한 광고로 완성됩니다. 또 공모전에서 당당히 금상을 차지하며 학교에서도 알아주고 또 밀어주는 학생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뉴욕 에디 워주에서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아주 참신한 수상소감을 발표합니다. 인턴십 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만든 지포라이터와 명함을 모두에게 돌립니다. 이런 뻔뻔한 행동 덕분에 대형 광고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취직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광고회사에서 모셔갑니다. 완전 인생 역전이죠. 그러나 막상 회사의 정직원이 되어 생활을 해보니 돈 되는 일만 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9시부터 5시까지는 돈 되는 일, 그 이후로는 내가 관심 있는 공익광고에 아이디어를 쏟자라는 파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의 뉴욕은 9.11 테러가 벌어진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하철역마다 총을 든 군인이 중무장한 채 서 있거나 수상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그런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성님은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마음먹습니다. 이재성님의 눈에는 미국과 이슬람권의 갈등은 인과관계로 비추어졌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이 광고에 전 세계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익광고에 힘쓰는 도중 일본의 유명 광고인이 광고는 거짓말이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광고는 거짓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허위 광고가 생각나는데요. 한 번쯤은 꼭 사보고 싶었던 허무맹랑한 광고 속의 제품들. 많은 광고쟁이들은 이렇게 무조건 소비하게끔 하는 광고를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성님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았죠. 소비자를 위한 착하고 정직한 광고를 하는 기업은 과연 힘들까? 이분이 내린 판단은 아니다 였습니다. 오히려 과장 광고, 허위 광고를 하는 기업의 수명이 짧다는 것을 알아내죠. 그리고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광고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이재성님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 주었을까요? 물론 그럴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분은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고향 한국에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이재석 광고연구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밝힙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이 슬로건은 우리에게 제1의 광고주는 바로 대중이다. 라는 이재성님의 신념을 전제로 한 것이었죠. 세상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그러나 자본주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추구하지 않는 만큼 어렵게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런 도중 이순신 장군상의 보수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영남일보에서 얻은 칼럼을 노숙자를 위한 광고로 채워 넣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후원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죠. 또한 장애인 인권, 환경 문제, 기아와 식수 문제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며 그는 더 많은 공익 광고로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립니다. 이재성님은 항상 말합니다. 내가 무슨 광고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만든 광고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두고 평가받고 싶다. 광고는 무조건 뭔가를 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광고 정의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리는가에 따라 세상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광고의 제작자가 돈만을 추구하여 광고를 만들었다면 나는 광고는 돈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다시 해보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짜장면을 단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떠올릴 수 없겠죠. 뭘 할지 고민하는 사이에 무언가라도 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도 다양한 경험을 해야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 재밌어 보이는 일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10년간 끊임없이 인기 있는 책 광고 천재 이재석이었습니다.